그냥 개인 창업을 한다든지 또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들여서 이름을 짓고 뭐 큰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름을 만약에 지으신다면 요런 거에 착안해서 지으십시오라고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자판을 영어로 쳐서 김우찬이 되면 이렇게 돼요. RLA가 김이고 D가 이응이고 이렇게 해서 김우찬이 되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옛날에 이메일을 막 만들 때 그 RLA DNA 점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 내 이메일에다가 뭘 쓰는 일은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사실 이메일에 내 아이디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한 서비스거든요. 그 사람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렵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그런 처음에 그 인터넷 생활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명함을 주는데 제가 김우찬이잖아요. 그럼 겉면에는 김우찬이라고 한글로 쓰고 그리고 뒷면에는 영어로 쓴 다음에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WC 킴이라고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처에 가서 거기 부장님한테 명함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김우찬입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화장실 김씨가 오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죠? WC 뭡니까? 워터클로스의 화장실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안 화장실 김씨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냥 어떤 의미 없이 그냥 관성대로 이름을 그냥 줄였으면 그것이 마치 이름이 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름은 수익을 보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멜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멜로디라는 이름을 진 사람은 멜로디 플러스 온 이걸 만들어 놓고 멜론이라고 졌답니다. 음악을 서비스하는 그런 그 이름인데 이름 굉장히 잘 진 이름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 도도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이거든요. 그 한동안 굉장히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던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해외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품 이름은 도도 코스메틱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근데 DODO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하찮은, 늙은이 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화장품 이름을 도도라고 적어놓고 화장품이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좀 큰 꿈을 꾸고 글로벌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 영어의 뜻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도도라고 쓰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는 좀 이름을 정할 때도 이제 뭐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갈 거니까요. 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 제품만입니다. 뭐 삼성 회사가 아니라 이 그 삼성 폰의 이름은 처음에 애니콜이었어요. 이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폰을 들고 미국으로 나가서 우리 제품이 애니콜이다라고 이름 지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도 그런 게 아직도 있죠. 전화 걸어서 돈을 내고 여자를 살 때 애니콜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름을 미국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아파트 이름 얘기 많이 해요. 월드 메리디앙, 동원 데자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어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들이 택시를 타고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해서 시어머니를 못 오게 하려고 저렇게 이름을 적고 그거에 부합하는 며느리들은 저 아파트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자,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내가 시누이를 데리고 가지.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한 명만 오면 좋은데 며느리까지 시누이까지 나타나니까 야 작전을 바꾸자. 그래서 백명 가약, 미래안, 레미안, 그다음에 용비어천가 이런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더샵, 그죠? 포스코에서 만드는 아파트는 더 복잡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먹거리 얘기를 좀 할까요? 먹거리 하면 뭐가 생각나서요? 혹시 이런 이름 생각나시나요? 풀무원, 청정원, 참마루, 산내들.
풀먼이 대단히 이게 처음에 미원이었나요? 예, 풀먼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왠지 모르게 먹거리는 세 글자에 고유의 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형화되는 이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려고 어느 여자 CEO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앱소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체를 살짝 했죠. 그 대표님, 이 이름을 지으신 것은 혹시 이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랩소디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이 회사 이분이 그 인천에서 사업하신 분이었는데 앱을 만들어서 그 앱 경연대회 나가서 2등을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이름 속에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꼬마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 몸에다가 수많은 라벨을 붙였어요. 자, 내가 만약 분유를 파는 영업사원이라면 그 산부인과에 가서 누구와 영업을 해야 될까? 꼬마들은 처음에 먹은 그 분유 맛을 잊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병원에서 남양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 파스테르로 매일 유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브랜드가 하나 내 몸에 딱 찍혀버리면 관성적으로 그것을 사게 되고 그 회사의 신제품에 손이 가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브랜드를 만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PINC 이 네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핑크, 원래 핑크라는 뜻은 스페링은 PINK잖아요. 그래서 C자만, K자만 C로 바꿔놓고 PINC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름 속에 약속을 집어넣고, 재미를 집어넣고, 니즈를 집어넣고,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내 브랜드를 들은 사람이 내 브랜드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프라미스입니다. 내 물건을 사면 당신이 내 물건을 살 때 했던 약속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파워 9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면 이 포스터의 남자처럼 몸짱이 됩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또 최근에 우리 그 TV에 많이 나오는 We Saved Children.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잘 알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어떤 도네이션을 하시면 우리가 세계에 있는 굶주리는 어린이들,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름에 문장으로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죠. 자, 나이가 들면 보험에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라이나 생명에서 오케이, 실버보험, 누구든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을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름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미있는, interesting이에요. 자, 이 포스터는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그린 영화의 포스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잡스라고 영화 제목을 그렇게 줬지만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One Last Thing이었어요. 최근에 현존했던 가장 위대했던 이 천재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책 제목인데요.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이거 누가 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고 성직자예요. 성직자인데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누굴까요? 대부분 물어보시면 글쎄 목사님 혹은 신부님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쓴 분은 스님이었어요. 이분이 티벳에 가서 달라이라마한테 5년 동안 사사를 받고 들어와서 쓴 책이 당신을 만난 건 축복이다 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책 제목을 딱 보고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아, 목사님이 썼겠지 딱 보는 순간에 그 책 제목 앞에 파르니 깎은 머리를 보여주는 스님이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 책을 사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느 성당에서 잘 죽는 연습, 잘 사는 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무슨 시험이었냐면 우리가 보통 임상체험이라고 해서 관에 들어가서 몸 꽉꽉 받고 한 5분 있다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 우리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일까? 죽으면 어떻게 되고 다시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연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제목을 이렇게 줘서 사람들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죠. 자, PI 다음엔 N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샀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에요. 제품 이름이 Mom, here I am였어요. 엄마, 나 여기에 있어요. 무슨 제품이었을까요? 네, 꼬마들이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손에 밴드를 채워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여줬던 게 바로 Mom, here I am였습니다. 자, 한국의 두통약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 개버린 자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걸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약 제목보다는 약을 설명하는 이 표제를 굉장히 잘 뽑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유니클로의 히트텍이라는 작품, 내복이 있어요. 우리가 내복을 입는 이유는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것은 입으면 당신의 체온을 그리고 체온에 더해서 열을 내줍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히트텍. 예. 성공적으로 많은 양의 제품을 팔았죠. 물론 아쉽게도 지금은 아베 한마디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만 하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컨텐츠입니다. 자, 얘기 속에 그리고 내 브랜드 속에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어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음식물 처리 대학 당연히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 이름이었고요. 우리가 듣고 있는 세바시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거 자체로 저 강의 속엔 뭐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 주이라고 하는 와인 오프너가 있어요. 이 안나 주이는 유럽의 유명한 발레리나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여자 이름을 와인 오프너로 했을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보셨죠? 네, 그런데 이 여자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디자인한 그 남자는 왜 이 와인 오프너를 안나지라고 했느냐 하면 이 안나지라는 여자가 콧대가 되게 높아서 한 번도 항복을 하지 않아요. 남자에게 지지 않아요. 남편한테 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와인 오픈을 따려면 어떡하죠? 놓고 나서 팔을 들었다가 내려야 드디어 와인 오픈이 따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한 10만 원 돈 됐다고 하는데 1분에 하나씩 팔리는 와인 오프너였고 이 와인 오프너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들 댁에 보면 주방에 서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당당히 와인 오프너가 와인병 옆에 쓸 수 있는 그런 오프너가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얘기를 집어넣으면 그 브랜드가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서 와인 오프너 살아갈 때 당연히 안나지를 살 수밖에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백경이라는 그 소설,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누가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거거든요. 자, 이 멜빌, 저는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스타벅스의 이름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어느 인물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스타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설에서 백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그 선장이 고래잡이를 나갑니다. 고래잡이를 나가서 큰 고래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고래한테 다리 하나를 잃게 돼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그 고래를 잡아 내가 꼭 그 고래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화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저만한 고래를 잡으려면 뭐 돛담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큰 배를 준비해 놓고 이제 그 고개를만 나타나길 기다리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배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는 엄청나게 다혈질적이고 술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1등 항해사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앞뒤 들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고래만 잡으러 갈 때마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이 선장을 다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커피라는 건 어떤 건가요? 커피는 술처럼 막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지적으로
편안히 앉아서 깊게 생각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얀 커피잔에 자, 우리 그러면 상표는 뭘로 지을까라고 생각했죠. 스타벅스가 생긴 곳이 사실 어시장 옆이었거든요. 첫 번째 그 1호 커피숍이. 그래서 이제 바다와 관계된 스타벅을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표지 모델을 바로 이 사이렌으로 했습니다. 사이렌 아시죠?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사이렌이에요. 근데 원래 사이렌은 첫 번째 사이렌은 반인 반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반, 이 새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롤렐라이나 뭐로 그 서구의 그런 데 보면 인어잖아요, 인어. 근데 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어가 아니에요. 배를 유인해서 배를 침몰시킨 다음에 거기에 빠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인어인 거예요. 그 사이렌이죠. 우리가 구급차가 지나가면서 울리는 사이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이렌을 올린 거예요. 자,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좀 냉정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우리 커피를 마시는데 한번 마셨다 하면 마치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들의 의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비쌉니다. 비싸서 뭐 잘 가지 못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얘기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그래 이왕이면 그래 스타벅스에 한번 가보자. 최근에 제가 이제 스타벅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CSR 그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경쟁력이다. 혹시 이름을 짓게 된다면 PINC, 핑크의 K자를 C로 바꾸고 약속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니즈를 채우고 그 속에 재미를 놓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브랜드를 누군가가 기억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